경매는 누가 주도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자가 주도하는 게 경매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실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경매고, 그 경매의 가장 좋은 점은 상상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가 있고 어떤 불척의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쪽인데, 저는 경매를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모든 거에는 그러니까 판정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판정자가 있어요. 즉 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채무자하고 채권자하고 둘이 붙으면 채무자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당하는 방법을 조금 이 심판관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소액으로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경매의 시작은 누가 경매를 시작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이 특수경매고 이번 주일이 일반경매인데, 경매의 시작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가 강제로 매각하는 게 경매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라는 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빌려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그냥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매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경매의 종류에는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이 경매 자료에 나오는 거에서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그 자료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가 아니라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경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강제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임의 경매는 담보권 행사에 의한 경매인데, 따라서 이 강제 경매가 됐든 임의 경매가 됐든 이 두 가지의 종류는 두 개가 다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팔게 만드는데, 거기에 심판관이 법원의 어떤 판결이 법원의 조정이, 심판이 필요한 그런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강제경매는 뭐냐? 이제 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공적 문서를 가지고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어. 근데 그거를 경매로 바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그 임의경매까지 하고 나면 제가 다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따라서 강제경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제경매는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가 일어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가 집이 5채가 있다. 그러면 그 5채에 다 붙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제일 좋은 데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강제경매. 법원의 판정을 딱 받아 놔가지고 너는 돈을 갚아야 돼. 이런 그게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내라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강제경매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기는 한데 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먼저 중간에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전세를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이라는 건 담보권인데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전세 계약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 나는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보증금을. 이럴 경우에 극명한 차이가, 무슨 차이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한 사람은, 주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전세를 놓은 사람은 내가 전세 다음자 구해가지고 돈 받으면 줄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전세자 구해가지고 그 돈으로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벌써 다른 데 이사 갈 때 되니까 계약까지 다 해놨어. 그러면 내가 계약해 놓은 거 떼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은 저 못 기다려요. 그냥 경매로 넣어가지고 제가 찾아갈게요. 그게 조금 뒤에 이 다음에 나올 임의경매예요. 그럼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주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그러면 네, 어서 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나 너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봐 하겠어요? 이게 임의경매예요. 그런데 그냥 보증금만 낸 사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보증금만 낸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법원에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다가 뭘 요청을 해요? 지급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소장을 제기를 해요. 그럼 법원에서 그거 하고서 그냥 뚝딱뚝딱 그래 주인이 줘, 이러지를 않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경매는 민사고 단독이에요.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거를, 형사도 아니고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주인한테 왜 안 줘? 이거 맞아? 하고 물어요. 그럼 주인이 아무 소리를 안 하면 그냥 너 그거 돈 받아서 경매 집어넣어 할 수 있는데, 주인이 뭘 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세입자를 찾고 있는데 아직 세입자가 안 왔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내가 빨리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간을 끌고 가요. 그러고 시간을 끌고 가면 그래도 또 한 달이 지나도 안 갚어. 그러면 다시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갚습니다. 세입자도 안 주고 내 돈을 안 돌려주니 어떡할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양쪽을 불러요.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왜 안 줘? 열심히 찾고 있어요. 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러고 가면 시간이 5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강제경매는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몇 달이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해준다. 그러면 법원이 그러면 네가 이 내 판결문을 줄 테니 이거 가지고 경매에 아무 재산이나 있는 거에 갖다 붙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게 강제경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강제경매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좋은 거는 내가 꼭 전세 살고 있는 그 집에만 경매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아무 재산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주인이 살고 있는 집 이런 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게 강제경매예요.